특별감찰관 문제로 여당이 내용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특감 정치쇼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해법은 과연 특검인지 특감인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의원님, 이 정치권 네네. 현안 들어가기 전에 요 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부터 좀 질문을 드려보죠. 이게 이제 북한군 투입이 곧 임박했다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네. 상황을 봐가면서 살상용 무기 지원까지도 검토는 해보겠다 그런 입장인데 의원님 이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예. 이 문제는요. 예. 우선 그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물론 세계 평화나 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고 또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규탄도 하죠. 하지만 그 문제는 나토 그러니까 유럽의 방위 체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규탄하고 또 지지하고 또는 이제 우리가 비군사적 지원 이런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예. 군사적 개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게 북한이 개입돼 있는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는 만큼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 개입을 했다가는 이것이 남북한 간의 전쟁이 이역만리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이 확전돼서 국제전으로 되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그 불똥이 한반도로 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갤럽인가 거기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러시아하고의 경제 교류라든지 이런 어떤 교역 또는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예. 또 이것이 이제 나빠졌을 때 우리가 이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큰데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나빠진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의원님 저 살상용 무기 지원은 당연히 반대를 하시는 거고 의원님 입장에서 그러면 네네. 예. 북한군의 우크라이나군 파병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현실적으로? 일단은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그렇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요. 예. 규탄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이 현재는 이제 11월 5일 날 그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약간의 이제 권력이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지금은 결정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요. 예. 미국 대선이 이제 지나고 나서 미국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리된 입장이 나오기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신 여론조사는요. 22일에서 24일 한국갤럽 자체 조사고요.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82%가 반대하고 있고 13%가 찬성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100% 무선전화 면접조사 방식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의원님 국내 정치권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지금 특검 추진에 집중해 왔고요. 여권은 지금 특별감찰관 도입을 두고 친한계하고 친윤계가 맞붙는 형국에 놓여 있는데 이 지금 상황에서 특별감찰관 도입을 추진하는 한동훈 대표의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대통령의 친인척의 비리나 비위 이런 것들을 감찰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 당은 이제 정권 초기부터 이 특별감찰관 도입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문제나 혹은 이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그 처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때까지 지금까지 사실 2년이 넘도록 이 여당에서는 아무런 미동이 없다가 이제 와서 사실 이거 도입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래서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서 이것을 감찰하는 단계는 이미 한참 지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이미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문제도 무혐의 처분을 검찰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 누가 국민들 중에서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다시 지금 공범들이 전부 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시 특검으로 이것은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면 대통령실에서도 이것이 23억의 이득을 차익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던데 그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자료나 또는 재판에서 나온 얘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제 수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검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한 13개 정도를 열거를 했습니다만 특검법에서 이런 것들을 쭉 밝히기 위해서라도 그 수많은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별 검사를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될 일이지 감찰을 통해서 이걸 뭐 감찰하고 감시해서 이제 좀 제대로 하자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견제를 하는 수준은 이미 국민적 눈높이에선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특별감찰관으로 막을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이런 말씀이신데 의원님 이게요 결국에는 특별감찰관 추천하고 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하고 연동돼 있었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 연동돼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그것을 연계해가지고 연계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 주장대로 북한 인권재단 추천 문제 상관없이 특별감찰관만 하자라고 국민의힘에서 당론이 모아지면 민주당도 거기에는 그럼 결국 협조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는 시종일관 특별감찰관을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을 뭐 생뚱맞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우선 먼저 특검 먼저 해결을 하는 게 맞습니다. 특별감찰관 문제는요. 그 수사 문제가 수사 관련된 문제들이 일단은 결론이 나고 나서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정상화된 다음에 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 먼저 처리하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그때 논의를 할 수 있는 문제겠죠. 그것은.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먼저 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것은 논의의 대상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요거 하기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되지는 않겠네요. 민주당에서 일단은 협조하실 생각이 없는 거니까. 아니 그것은 지금 아주 생뚱맞죠. 지금 범죄가 수없이 많은 범죄들이 있고 국민들이 수사를 하라고 하는데 범죄가 없는 사람들 그러나 이제 뭔가 혹시 앞으로 비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감찰을 하겠다라는 그 감찰관을 도입한다 만다 하는 것이 무슨 이슈가 됩니까? 콧방귀 끼죠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곧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간의 2차 당대표 회담 요거 지금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좀 구체화돼 가고 있습니까, 의원님? 아마 이제 대표 비서진들끼리 얘기가 좀 오가고 있을 텐데요. 아직 뭐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지도부 간의 논의까지 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조율이 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물이 익으면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걸 주요한 의제로 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의료 대란 문제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연말에 또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원내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연말에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이제 원내 문제도 큰 틀에서는 좀 상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전국을 어떻게 또 볼 것이냐 그리고 또 최혜정 특검 문제도 뭐 좀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제3자 특검 얘기도 있었고요. 한동훈 대표한테서 이런 문제들 전반적으로 논의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원외위원장들이나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정치 개혁 의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도. 네, 그래서 그 지구당 문제, 이런 어떤 원외들의 그 사무실 문제, 이런 것들도 논의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의원님, 한동훈 대표 측은 특검은
저 당대표회담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뭐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고 그럼 또 재의결인데 지난번에 네. 4표였거든요. 이탈표. 이번엔 네, 어떻게 될 네. 거로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김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13건의 그 이제 비리 의혹, 예. 범죄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는 예. 그러면 이제 여당의 의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예. 당연히 이제 많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여당에서는 그러면 어떤 범위에서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예. 얘기를 해야 될 거로 봅니다. 일단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를 향해서 앞으로 김 여사를 잘 감찰할 테니까 이렇게 넘어갑시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금 김 여사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을까? 그 단계 넘어갔다고 지나갔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의혹과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국정농단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서 뭐 여당이 생각할 때 이 정도는 그래도 밝혀야 하겠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제가 볼 때는 뭐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은 이미 공범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요. 예.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든가 뭐 몇 개라도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수사를 해서 밝히고 넘어가야 국정이 이제 정상화되고 오히려 대통령도 홀가분해지고 여당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요. 국민들이 정말 너무나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이러니까 그냥 우리 민생으로 넘어갑시다. 그냥 없었던 일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야당으로서의 도리가 아니죠. 국민들에 대해서요. 자, 그래서 어떤 예. 식으로든 저는 합의를 해서 그리고 여당도 자신들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그 예.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우리가 국정을 정상화해서 민생이나 이런 걸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안은 국민의힘이 받지는 않을 거다. 이탈표가 그렇게 8표 이상 나오지 않을 거 얘기하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현실상? 일단은 이제 한동훈 대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 이제 저희 얘기는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그 안에 대해서 예. 어떤 다시 자신들의 제안을 하라는 거죠. 예. 그럼 어떤 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 예. 제안을 해서 예.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 있고 다 열려 있으니까 예. 그죠. 그래서 이 단계를 좀 넘어가자는 거죠. 의원님, 네. 혹시요. 아마 네. 의원님 머릿속에도 국민의힘이 뭘 여기서 빼기를 원하는지는 대충은 짐작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특검 추천 권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사 대상 요거를 조금 낮춰서 국민의힘이 받을 만한 안을 만들어서 다시 발의할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요. 예. 저희가 짐작만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네. 그러니까 뭐 공개적으로는 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예. 뭐 협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쪽의 의사 같은 게 좀 타진이 돼야 되겠죠. 예. 저희가 그냥 이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수정안 내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원내에서 예. 더 세부적으로 협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때 국민의힘 쪽에서 예. 좀 더 확실하게 자신들의 의사를 내비쳐서 저희는 얼마든지 이런 예. 문제들에 대해서 협상이 열려 있다. 예.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 먼저 의사를 구체적인 안을 밝혀주면 협상할 용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수정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의원님. 협상할 수 없다라기보다는 넘겨짚어서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느냐. 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자,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금투세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의원님. 네, 이거 네. 지금 2달이면은 시행입니다. 예. 네, 네, 네. 지금 보니까 네. SNS에서 의원님께서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깔끔하게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하신 바 있는데 네, 지금 네. 지도부는 결정은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까? 의원님은 예전부터 폐지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저는 예. 뭐 예전부터 이렇게 지금 이제
항상 이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선진화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시장이 정상화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그런 입장이었고요. 어차피 유예를 하든, 유예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뭐 한 1년 유예한다. 이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유예를 해야 의미가 있을 텐데, 예컨대 뭐, 그 주가지수, 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든지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요. 뭐 그 정도의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이 유예한 것이 다시 시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될 텐데 예. 그렇게 될 바에는 그냥 깔끔하게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죠. 막 이것을 어떻게 조건을 붙이냐 가지고 아하. 왈가왈부 하는 것보다는요. 예.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그렇고요. 지도부는요? 우리 지도부에서 이제 위임을 받았으니까 곧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저희 지도부도 뭐 저와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이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이제 하냐 하는 것은 또 각자의 생각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다 나온 것은 아니니까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거의 비슷하게 뭐 폐지 아니면 유예 이런 쪽의 의견이 훨씬 더 많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그 국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게 실은 이제 예산안하고 부수법안이에요. 이게 세법이기 때문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국감이 끝났으니까 아마 이제 예산안 부수법안과 세법의 이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이제 시기가 이제 곧 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곧 지금 이제 곧 그쯤 되면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현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